오늘은 2학기 1회 고사에 대한 시험 범위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어. 1학기 시험 범위는 교과서 87쪽부터 127쪽까지다. 이 87쪽 맨 처음에 나왔던 단원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 첫 번째 유형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을 알려면 먼저 연립 2차 방정식의 개념을 알아야 돼. 봐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인 연립 방정식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차식이 있고 2차식이 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둘 다 2차식이야. 그러면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 1번 같이 1차식, 2차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1차식을 하나의 문자로 정리해주면 돼. 만약 예를 들어서 y는 무슨 x 플러스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x는 무슨 y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하나의 문자로 정리되어 있는 거를 2차식에다 대입을 해서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한 방법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 지금 방금 내가 설명한 거, 이 부분은 1차식은 0에서 한 미지수를 다른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그 말이 y는 몇 x 플러스 별, 아니면 x는 몇 y 플러스 세모 이렇게 해서 1번에서 얻은 식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하여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으로 바꿔 해를 구한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이 요 방법이야. 1번에 대한 문제 유형이 그렇게 문제를 풀면 돼.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답이 몇 쌍이 나와야 되냐? 두 쌍이 나와야 돼. 두 쌍이라는 말은 x가 뭐일 때 y는 뭔데, 또는 아니면 x가 뭐일 때 y는 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쌍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이다.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보자. 둘 다 2차식일 때 두 2차식 중에서 2차 방정식 중에서 하나의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차 방정식이니까 이러한 관계가 y는 무슨 x, 아니면 y는 무슨 x,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올 거야. 두 가지의 두 쌍이 나올 거야. y와 x의 관계가 두 가지 쌍으로 나오면 이 두 가지 쌍을 2차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하나씩. 그러면 1번이랑 똑같아. 1번 유형처럼 하나를 대입했을 때, 2차식에 대입했을 때 두 가지 답이 나온다 그랬어. 이 두 쌍이 나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총 2차식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에 두 쌍, 답이 두 쌍, 그 다음에 요거 하나에 답이 두 쌍 해서 총 몇 쌍이 나와야 돼? 4개의 쌍의 답이 나와야 돼. 해가 나와야 돼. 그러면 한번 여기 설명 한번 읽어보자.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은 두 2차 방정식 중 인수분해가 가능한 것을 인수분해하여 두 1차 방정식을 얻는다. 1번에서 얻은 식을 나머지 2차 방정식에 각각 대입하여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으로 바꾸어 해를 구한다 라고 하면 돼. 우리 교과서에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는 여기까지만 할 줄 알면 돼. 다시 1차식은 1차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이 있고, 그 다음에 2차식과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나는 문제를 하나도 못 풀겠어.
문제를 못 풀었을 때 답을 찍는 방법은 사실은 있지. 어떻게 있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이 하나 있어. 이렇게 2x-1 이렇게 있고 요거를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2야. 1차식 같은 경우는 x에 대해서 풀면 되니까 봐봐. 2x는 2다. 그럼 x는 뭐야? 1이네. x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y제곱은 2야. 그럼 뭐야? y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y제곱은 1이다. 그럼 y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 그럼 1일 수도 있고 x는 1이지. 그 다음에 또는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건데 봐봐.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돼.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첫 번째 x가 1일 때 2 마이너스 1은 1 맞잖아. 그리고 y가 1일 때 x가 1일 때 y가 x가 1 놓으면 3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지. 1은 2 맞지. 그리고 3 마이너스 1의 제곱도 1이니까 2 맞다. 따라서 이렇게 거꾸로 대입했을 때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도무지 풀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못 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거꾸로 집어넣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된다. 다음 넘어갈게.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할 건데 이거는 연립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네가 중학교 때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런 거는 뭘 그릴 줄 아냐? 수직선을 그릴 줄 알면 돼. 수직선에 나타날 줄만 알면 돼. 그러면 잘 봐봐. 연립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요걸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이거 그러면 봐봐. 2x 플러스 3은 9보다 작다. 이걸 하면 어떻게 돼? 2x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3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어떻게 돼? 3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건 뭐야? x는 3보다 작다 나오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3보다는 작으니까 구멍 뚫어서 왼쪽 방향으로 3보다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있겠지.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니까 색칠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공통인 부분은 뭐야? 이쪽 부분이니까 쓸 때 어떻게 써?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부등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단 아까와 같이 연립 1차 부등식도 그렇고 연립 2차 방정식도 그렇고 이 앞에 있는 괄호라고 그러지 이거. 연립기호는 뭐를 뜻하는 건지 중요해. 뭐냐면 공통인 아니면 and 뭐 약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답이 나와도 이렇게 나오잖아. 연립 2차 방정식은 x가 만약에 3이고 y가 2라고 하면 x가 3일 때는 y는 무조건 2라는 말이야. 아니면 x가 만약에 2이면 y는 3이다 라는 말은 x가 2일 때는 y는 무조건 3이다 라고 이렇게 한 쌍으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여기서도 똑같아. 여기의 기호가 아까 공통인 그리고라는 뜻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 이쪽 부분을 찾은 이유도 사실은 이 괄호 때문에 그런 거야. x는 3보다 작은 부분도 만족해야 되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 공통인 부분 여기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가 연립 1차 부등식이다. 넘어갈게. 그러면 이거 봐봐. A는 B보다 크고 B는 C보다 작다. 내가 방금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 이렇게 읽었다. 그럼 이거 봐봐. 작고는 무슨 뜻이야? 작다. 그리고 맞아? 그럼 내가 아까 여기에서 그리고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 연립기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봐봐. 이거를 나눌 거야. 쪼갤 거야. A는 B보다 작다.
그리고 b는 c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내야지 맞는 거지. 만약에 나는 a는 b보다 작아. 근데 a는 또 c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b의 크기를 몰라서 그래. b와 c의 크기를 나타내지를 못해. 나타내지 않았어. b가 큰지 c가 큰지 몰라. 이것만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읽는 그대로 a는 b보다 작다. 그리고 b는 c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연립 1차 부등식처럼 문제를 풀면 되겠지. 내가 여기에서는 해가 특수한 연립 부등식 하고 나왔는데 봐봐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A랑 B 이런 그래프 수직선에 이렇게 나타냈어. 그럼 이쪽에서는 공통인 부분이 있어 없어? 공통인 부분이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알겠어? 그럼 넘어갈게. 사실 어려워해. 시험 범위 안에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어려워하는데 봐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 왜 중요하냐면 요게 거의 개념이 2차 부등식 푸는 거와 같아. 푸는 거와 같아.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봐봐. 우선은 절대값의 정의는 다들 알고 있지. 만약에 절대값 a가 이렇게 있어. 당연히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기호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양수이면 a 그냥 그대로 나와야 돼. 근데 만약에 절대값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수가 음수면 당연히 마이너스 a를 붙어야 돼. 선생님 마이너스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내가 지금 설명한 거를 잘 모르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절대값 2는 그냥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고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돼? 2로 나오는 거잖아. 이 2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마이너스 2 해서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정의를 먼저 알고 시작을 할 건데 하나 같은 거 봐봐. 만약에 절대값 x가 2보다 만약에 작았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지금 이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절대값 x가 만약에 x가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요 안에 있는 게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된다. 맞아? 그리고 x가 만약에 0보다 작아. x가 만약에 0보다 작았을 때는 앞에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문제를 요거를 한번 나타내 볼게.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니까 공통인 부분이어야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2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이쪽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답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았을 때. 근데 요거는 봐봐. 0보다 작았을 때 요거를 문제를 풀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어때?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럼 공통인 부분 이쪽이지. 봐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요것도 만족해야 돼. 요 때는 요게 만족해야 되고 요 때는 요게 만족해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봐봐. 더하는 거야. 공통인 부분이 아니라 더할 거라고 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아 이렇게. 근데 더하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대. 그러면 여기다 색칠해줘야지. 그리고 2보다 작아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잖아.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 답은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근데 봐봐. 절대값 x가 만약에 2보다 커 2보다 클 때도 한번 해볼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고, x가 0보다 작았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양변을 곱해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번 또 수직선으로 나타내보자.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2보다도 크대. 공통인 부분 이쪽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답이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요거도 한번 봐봐. x가 0보다 작았을 때 마이너스 2보다도 작대. 이쪽 부분이지. x도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대. 이거 두 개를 더할 거야. 그러면 공통인 부분이 아니라 더하는 거니까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 공통인 부분이 없다고 해서 해가 없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쪽일 때는 이쪽이 만족하는 거고 이쪽일 때는 이쪽이 만족하는 거니까 절대값 x가 만약에 2보다 클 때는 답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잘 봤더니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물어볼 거야. 미지수가 이렇게 있어. 무슨 x? 이쪽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미지수가 이렇게 있어. 절대값 x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거나 절대값 x가 이렇게 돼 있으면 봐봐. 절대값 x가 2가 되려면 마이너스 2랑 2잖아. 맞아? 근데 만약에 미지수 있는 부분이 숫자가 있는 부분보다 작으면 사이에 있을 건데 어디 사이에 있으면 돼? 2가 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 사이에 있으면 돼. 근데 만약에 미지수가 있는 부분이 숫자보다 커. 그러면 둘 중에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고 쓰면 돼. 작은 게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가 2보다 작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돼. 이거를 부등호 방향하고 부등호가 어떻게 나타내진 거를 한번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깐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 절대값 ax 플러스 b가 k보다 크대. 그럼 우리 방금 그랬잖아. 미지수가 있는 부분이 숫자보다 크면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랬어. 그럼 절대값이 이거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이 k가 되는 건 마이너스 k랑 또는 k다. 맞아? 그러면 봐봐. 이렇게 되는 거지. 크다고 했으니까 둘 중에 작은 거, 만약에 k가 양수라고 하면 둘 중에 작은 게 이게 되겠지. 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k보다 작다. 또는 ax 플러스 b가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정리하는 거야. ax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b,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b지. 양변을 a로 나눠주면 a가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니까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거는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x는 뭐 a분의 k 마이너스 a분의 b 뭐 이렇게 나타나면 되는 거고. 봐봐, 또 다른 거 하나의 경우가 또 있지. 절대값 ax 플러스 b가 k보다 작아. 그러면 미지수 있는 부분이 숫자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이 k가 되는 게 마이너스 k 있고 또는 k가 있어. 그러면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그리고 양변에 b를 빼주면 이렇게 되고, 양변을 a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부등호 방향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 봐봐. 교과서에 있는 문제 풀면 되겠지. 이젠 내가 요 부분을 설명을 할 건데, 절대값 기호가 두 개 포함되어 있는 부동식의 풀이.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x, 교과서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한번 해볼까? 교과서 몇 쪽이냐면 교과서 93쪽에 예제 5번 봐봐. 예제 5번을 문제 풀 건데,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돼 있어. 3이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 원래는 범위를 다 나눠야 돼. 범위를 다 나누고 문제를 풀 거야. 문제를 푸는데 봐봐. 이게 중요해. 아까 방금 했던 거,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는 미지수가 있는 부분이 숫자보다 작으면 항상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 맞아? 절대값이 두 개여도 항상 이렇게 나와. 답은 요 방향을 잘 봐야 돼. 요거일 때는 무조건 방향이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건 어떻게 풀 거냐? 요거일 때만 문제를 이렇게 풀면 돼. 이거는 쉬워. 이게 0이 되는 부분이,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0이 되는 부분이 이건 0이고 이건 3이다. 그럼 수직선을 이렇게 그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네. 여기가 3칸 갔어.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총 몇 칸을 가야 돼? 7칸을 가야 돼. 7칸을 가려면 4칸을 더 가야 되지. 3칸에서 4칸을 더 가야 되는데 양쪽으로 나눠서 갈 거야. 그럼 이쪽으로 2칸 가고 이쪽으로 2칸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0에서 왼쪽으로 2칸 가면 마이너스 2고 3에서 오른쪽으로 2칸 가면 5다. 그러면 여기가 등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무조건 답이. 그럼 답이 마이너스 2에서 5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부등호가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고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답이 이렇게 쉽게 나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줬어.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하나만 더 해볼게. 그 교과서 예제 5번 밑에 문제 5번이 하나 있는데, 문제 5번에 1번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이거가 0이 되는 거 똑같이 문제를 풀면 이게 0이 되는 거 0이고 요건 2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미지수가 있는 부분이 숫자가 있는 부분보다 작아. 그러니까 답이 항상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수직선에 그리면 어떻게 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다. 그러면 여기가 2칸 갔네? 그럼 총 4칸을 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몇 칸씩 가면 돼? 한 칸씩만 가면 돼. 왜? 그래야지 총 4칸이 되는 거지. 2에서 한 칸 가면 뭐야? 3이고 0에서 한 칸 왼쪽으로 가면 뭐야?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등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러면 답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봐봐. 이건 이렇게 푸는 건데,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돼 있어. 요거 옆에 문제 93쪽에 문제 5번에 2번을 한번 보면, 문제 5번에 2번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절대값 x 플러스 2 플러스 절대값 2x 마이너스 3이 10보다 크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똑같이 먼저 하기 전에 이렇게 미지수가 있는 부분은 숫자보다 크면 작은 것보다 작고, 뭐 이렇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안 나오고, 꼭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이거는 답이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풀 거냐? 봐봐.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2고 이건 2분의 3이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수직선을 그려. 이거 마이너스 2고
이거 2분의 3이야. 그리고 여기를 범위를 나눠줄 거야. 이렇게 구간을 이렇게 나눠주면 무조건 똑같아. 첫 번째 구간에서는 둘 다 음수가 나와야 돼. 여기 안에 있는 게 음수야. 그러니까 절대값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당연히 부등호가 부등호가 아니라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첫 번째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양수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야.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세 번째는 둘 다 플러스. 그럼 내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 요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요것도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쓸 거야.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앞에 건 플러스인데 뒤에 건 마이너스야. 그러면 x 플러스 2 그냥 그대로 나오겠지. 뒤에 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가로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계산하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고 둘 다 플러스일 때는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 x 플러스 2 플러스 2x 마이너스 3 하면은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쪽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10보다 크대. 이렇게 10보다 크대. 그러면 마이너스 3x는 이쪽으로 넘어가면 9보다 크다.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3이 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부분 이쪽 부분에 있잖아. 이쪽에 있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10보다 크대. 마이너스 x는 5보다 커야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돼. 근데 이쪽 봐봐. 마이너스 2랑 2분의 3 사이에 마이너스 5가 있어 없어? 없지. 마이너스 5는 이쪽 구간에 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하지 없으니까 이게 해가 없다 이렇게 쓰면 되고 요거 봐봐. 세 번째 3x-1이 10보다 커야 된대. 그럼 3x는 11보다 커야 되고 x는 3분의 11보다 커야 돼. 2분의 3보다 3분의 11은 당연히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있다. 여기 3분의 11 이쪽이지. 그럼 여기랑 여기 부분을 더하면 어떻게 돼? 우선 공통인 부분은 없으니까 해가 없다가 아니라 더할 거니까 따라서 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또는 x는 3분의 11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먼저 여기가 중요하지.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구간에서는 둘 다 마이너스. 그리고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 세 번째 제일 오른쪽에 있는 구간은 둘 다 플러스일 때 식을 구해서 여기에 맞는 구간이 그 구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계산을 해서 다 더하면 된다. 따라서 그렇게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 넘어갈게. 연립 2차 부등식은 똑같아. 그냥 2차 부등식이 있고 2차 부등식이 있어서 연립해서 공통인 부분을 수직선에 그려서 나타내면 되는 것가 있고 똑같이 1차 부등식이 있고 2차 부등식이 있는데 그거를 또 공통인 부분을 수직선에서 그려서 답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어렵지 않지. 이거는 너무 쉬워. 이거는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2차 부등식을 아까 너무 쉽게 별로 설명을 안 해서 어떻게 할 거냐 봐봐. 이 우선에 교과서에 있는 표, 그러니까 교과서에도 있어. 이 표를 알고 있어야 돼. 그릴 줄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이걸로만 다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야 또. 그럼 물론 다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아까 절대값을 할 때 절대값 x가 만약에 4보다 작아.
그러면 미지수가 있는 부분이 숫자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 기억나지? 절대값이 4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4랑 또는 4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미지수가 있는 부분이 숫자보다 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4랑 4 중에 작은 것보다 더 작고 또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랬어. 큰 거보다 크다고. 2차 부등식도 사실은 똑같아.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x제곱이 만약에 4보다 작아. 그러면 미지수가 있는 부분이 숫자보다 작으니까 우선은 사이에 있는 건데 어디에 사이에 있냐면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게 뭐가 있어? 마이너스 2 또는 2가 있다. 맞아?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돼. 근데 x제곱이 만약에 4보다 커. 그러면 미지수 있는 부분이 숫자보다 크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큰 것보다 커야 돼. 요거는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 2차 부등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 왜? 절대값하고 같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 문제 요거 46번을 한번 풀어볼게. 46번은 이거 인수분해 같아. 46번은 1번 xx 그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x에서 마이너스 8x지. 그럼 8x 마이너스 8x 맞지? 쓸 때는 어떻게 써? 일자로 쓰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 미지수가 있는 부분이 숫자보다 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떨어져 있으면 돼? 이건 6이고 이건 2잖아. 그럼 작은 것보다 작고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러면 똑같은데 지금 식을 봐봐.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지. 똑같이 방금 했던 것처럼 x-6이 x-6, x-2가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미지수가 있는 부분이 숫자보다 작으니까 사이에 있어야 돼. 어떻게? 2하고 6 사이에 있으면 돼. 근데 여기 등호가 있지. 그러니까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아. 근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어.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x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지만 마이너스가 붙어도 이렇게 해도 인수분해가 가능하지만 이 앞에 2차식 앞에 있는 2차 부등식에서 2차식 앞에 있는 개수 있지. 개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꿔줘.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서 뭐 미지수가 숫자보다 작으면 사이에 있고 뭐 이런 게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면 곱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보다 작거나 같고 이거였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x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니까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미지수 있는 부분이 숫자보다 작으니까 사이에 있어야겠지. 2하고 6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마이너스가 2차식 앞에 있는 개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꿔주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것도 사실은 했어. 이거 교과서에도 여러 문제가 있고 내가 직접 풀어준 것도 있고 봐봐.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이렇게가 항상 성립할 수 있도록 성립하도록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우선은 지금 요 x제곱의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당연히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면 판별식 아래로 볼록이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일 때 이렇게 되고 판별식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떠 있어야 돼. x축 위에.
맞아? 근데 그 다음에 요거 부호를 보는 거야. y값이 0보다 큰 부분이 모든 실수에서 만족해야 된대. 0보다 큰 부분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두 만족해야 된대. 이거는 0보다 작은 부분도 있어. 이거는 0인 부분이 있어. 이거는 0보다 작은 부분이 아예 없어. 0인 부분도 없고. 따라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판별식 d를 했을 때 0보다 작다고 놓고 풀면 한번 풀어볼게. b제곱이니까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럼 b제곱이니까 판별 d는 16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 k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요거 4 그다음에 6k 마이너스 17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요것도 16이고 요것도 16이다. 그러면 16으로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 안 바뀌지. k-2의 제곱 마이너스 6k-17이 0보다 작아야 되고 이거를 정리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6k 플러스 17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21이 0보다 작아야 돼. 이거 인수분해 된다. 어떻게 돼? k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k 마이너스 3 k-7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미지수 있는 부분이 숫자보다 작아. 그럼 사이에 있어야 되지. 어디 사이에 있으면 돼? 3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약에 풀게 되면 이러한 판별식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요 y값을 확인했을 때 몇 번 그래프인지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우선은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할 건데 봐봐. 내분점 같은 경우는 선분의 내분점 같은 경우는 쉬워. 어떻게 할 거냐? 봐봐. 여기가 x1이고 a라는 점이 x1이고 b라는 점이 x2야. 근데 내분하는 점은 안쪽에서 나누는 점이잖아. 안에서 나누는 점. 외분점은 당연히 바깥에서 나눈 점을 외분점이라고 하지. 근데 봐봐. 안쪽에서 나눠. 내가 만약에 m 대 n으로 나눌 거야. 이렇게 m 대 n으로. m 대 n으로 나눈 점을 요 점을 p라고 할 거고 요거를 x라고 하면 구하는 방법은 똑같아. 왜? 너네가 여기 봤듯이 요 AP의 길이가 M이고 AP의 길이가 M이고 BP의 길이가 N이야. 이거는 내분점이고 외분점은 똑같아. 봐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나중에 너네가 헷갈리는데 선분 만약에 문제에서 선분 AB에 대해서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하면 한 점을 P라고 하면 봐봐. 내분점이지 이게. 점 P가 여기 선분 A 요거 A랑 내분한 점 P 대 B 요거 선분 B 요거 B에서 내분한 점 P까지가 M 대 N인 거야. 그러면 한번 식을 한번 유도해 볼게. x에서 x선을 뺀 게 x에서 x선 빼고 그게 AP지. BP는 뭐야? x2에서 x를 뺀 게 m 대 n이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m x2-x는 n x-x1 이거지. mx2-mx는 nx-nx1이지. x끼리만 묶어줄 거야. x끼리만 묶어주면 여기 mx를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mx 플러스 nx는 이거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mx2 플러스 mx1이다. 그러면 x로 묶어주면 m 플러스 n 이렇게 되고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되고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m 플러스 n 분의 mx2 플러스 nx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봐봐. 내분하는 점은 m 대 n으로 이렇게 내분한다고 하면 m 플러스 n이 되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 거야. 더하기 이렇게. 당연히 좌표평면에서 똑같아. 근데 내분점에서 굳이 중요하다고 하면 물론 내분하는 점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봐봐. m이 만약에 n보다 커. 봐봐. 내분점에서 만약에 m이 n보다 만약에 커. 그러면 이쪽으로 많이 가니까 어느 쪽에 가까워야 돼? 뒤쪽에 가까워야 되는 거야. B에 가까워야 되는 거야. B에 내분점이 가까워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m 대 n이고 만약에 m이 n보다 작아. 그러면 어느 쪽에 가까워야 돼?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쪽에 가까워야 돼. 내분점이. 알겠어? 중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중점은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똑같이 여기의 비율과 여기의 비율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점은 1대1로 내분한 점이랑 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니까 중점은 어떻게 구해? 중점 m은 두 개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외분점이 중요해. 외분점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봐봐. 외분점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 있으니까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외분점은 여기 있는 거야. 만약에 M이 N보다 크게 되면 이게 M이고 이게 N이야. 왜 아까 내가 내분하는 점의 비율을 잘 봐봐. 선분 AB를 앞에서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선분 AB에서 A 앞에 있는 A랑 내분하는 점 P 이거 대. 그 다음에 선분 AB에서 뒤에 있는 B랑 내분하는 점 P까지의 AP 대 BP가 M 대 N이라 그랬어. 이것도 똑같지. 봐봐.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할 거야.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선분 A랑 시작하는 A랑 외분하는 점 Q까지 때 B랑 외분하는 점 Q까지 그러니까 선분 AQ 대 BQ가 뭐라고 해야 돼? M 대 N이야. 그럼 그림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A랑 AQ가 M이고 BQ가 N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거는 식을 어떻게 유도할 거냐? A의 좌표가 x1이고 B의 좌표가 x2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외분점을 x라고 하면 똑같아. AQ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AQ는 x에서 x1을 뺀 거고 BQ는 x에서 x2를 뺀 거다. 그러면 x 빼기 x1 대 x 빼기 x2가 m 대 n이야. 이렇게 곱하면 mx-x2는 nx-x1이다. 계산하면 mx-mx2는 nx-nx1이고 x로 묶어줄 거니까 n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mx-nx는 mx2-nx1이 되겠지. 그럼 x로 묶어줄 거야. m-n 이렇게 된다. 그럼 x는 뭐야? m-n 분의 mx2-nx1 이렇게 된다. 내분점하고 외분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야? 여기 부호지, 부호. 똑같이 이렇게 x자로 곱해서 하는데
빼주면 되는 거지. 만약에 m이 n보다 크게 되면 수직선상에서 외분점은 오른쪽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만약에 m이 n보다 작아, 그러면 왼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아까 m이 어떤 거지? 작아야 되니까 AQ지. AQ가 m이고 BQ가 n이 되는 거야. 식은 당연히 똑같이 나와. m이 n보다 작으면 외분점은 어디 있다? 수직선상에서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그래서 외분점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서 나와서, 그래서 내분점보다 외분점이 조금 더 어려워. 알겠어? 그리고 외분점이라고 하는 거는 연장선 위에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연장선 위에 점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외분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좌표 평면에서도 사실 똑같아.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이거는 유도는 안 할게. x1, y1이고 b는 x2, y2야. 근데 m 대 n으로 내분할 거야. m 대 n으로 내분하면 아까 x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봐봐,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내분점 p는 m 플러스 n 분의, 이렇게 대각선을 곱해야 되니까 mx2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뭐야? nx1 콤마, 이젠 x가 없고 y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돼? m 플러스 n 분의 이렇게 곱하면 my2 플러스 ny1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당연히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도 어떻게 돼? 이거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 m 마이너스 n 분의 mx2 마이너스 nx1 콤마 m 마이너스 n 분의 my2 마이너스 ny1 이렇게 된다. 중점은 어떻게 된다고? 이 점과 이 점 사이니까 중점 m은 당연히 2분의 x1 더하기 x2 콤마 2분의 y1 더하기 y2가 된다. 내분점 외분점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 됐어? 넘어갈게. 무게중심 같은 경우는 무게중심은 이 A점에서 이 마주보고 있는 이 선분 BC의 중점에 긋는 거, 그 다음에 점 B에서 마주보고 있는 선분 AC의 중점에 이렇게 긋는 거, 점 C에서 마주보고 있는 선분의 중점을 이렇게 그으면 만나는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는데, 이 무게중심은 여기가 2대 1로 한 점이랑 똑같대. 내분한 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요거 봐봐. 우선은 요거의 요 부분을 내가 지금 그림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옆으로 눕힐 거야. A점이 x1, y1이고 m이라는 좌표는 중점이니까 BC의 중점을 어떻게 구해? 이거랑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지. m의 좌표는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야. 그러면 여기다 쓰면 2분의 x2 플러스 x3 2분의 y2 플러스 y3지. 근데 이 점이 아까 여기 안쪽에서 2대 1로 내분한 점이랑 같다 그랬어, 무게중심이. 이거를 2대 1로 내분한다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좌표 평면에서. 이 점 무게중심 G는 어떻게 돼? 2 플러스 1 분의 x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곱하면 뭐야? x2 플러스 x3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x1 2 플러스 1 분의 이렇게 곱하면 뭐야? y2 플러스 y3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y1이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거는 이 삼각형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x1, y1, B라는 꼭지점은 x2, y2, C라는 좌표 꼭지점은 x3, y3라고 하면 무게중심 G는 x는 x끼리 다 더하는 거야.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나누기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고 또 y끼리만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무게중심이야말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알겠지? 이거 다 더한 다음에 이 A 좌표, B 좌표, C 좌표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하면 된다.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할 건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만약에 수직선상에서 x1과 x2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거리니까 절대값이고 x2에서 x1을 빼고 절대값 하면 되겠다.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세로로 있어도 여기가 y2고 여기가 y1이라고 해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절대값 y2 y1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럼 좌표 평면에서는 여기가 x1, y1이고 여기가 x2, y2야. 여기에 있는 점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걸 구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든다 그랬지.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여기가 x1, y1이고 여기가 x2, y1이 되고 이쪽 점이 그 다음에 이쪽 점은 x2, y2가 되겠지. 그러면 요게 길이는 당연히 요게 길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y좌표는 같아. 근데 y좌표 같으면 수직선이라고 하나의 수직선이라고 보면 요쪽의 길이는 절대값 x2 x1이 되는 거고 여기가 x2가 같아. 그러면 요거지. 그러면 요쪽의 길이는 y2 y1이다. 우리가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만약에 직각삼각형 여기 있어 a, b, c가 있으면 어떤 게 만족했어? c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길이니까 c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쪽의 길이를 구할 건데 이 파란색의 길이를 구할 건데 이거에 대한 길이는 어떻게 돼? 요거의 제곱 루트 이거의 제곱인데 절대값 같은 경우 x2에서 x1의 제곱을 한 거랑 x2 x1의 제곱한 거랑 같다고 했지. 따라서 x2 x1의 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y2 y1의 제곱해서 된다. 그러니까 두 점 사이 거리는 요거야. 만약에 두 점이 A가 x1, y1이고 B가 x2, y2라고 하면 이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x2 x1의 제곱 그리고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y2 y1의 제곱하면 되겠다. 만약에 선생님 저는 앞에서 뒤에 거 빼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y도 앞에서 뒤에 거 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러면은 만약에 원점 0,0과 a x1, y1의 두 점 사이 거리 OA를 구하려고 하면 당연히 난 뒤에서 앞에 거 뺄게. 이렇게 빼면 x1의 마이너스 0의 제곱 더하기 y1에서 0을 뺀 거의 제곱이다. 0을 빼나마나 똑같은 거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과 같다. 그러니까 원점과의 거리는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에 제곱하고 숫자가 나와 있는 거 y좌표로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겠다. 두 점 사이에는 이게 끝이야. 근데 이거 있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교과서를 보게 되면 x축 같은 거리에 있는 뭐 x축 위의 점 아니면 y축 위의 점 어떻게 계산하면 돼? x축이라고 하면 뭐가 0이야?
y가 0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돼? 이 점을 p라고 하면 x, 0 해갖고 뭐 ap의 길이랑 bp의 길이랑 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지. 이런 문제가 예제에도 있고 또 뭐에도 있어? 문제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어? 외심도 있다. 외심은 어떻게 구해? 중단원에서 외심,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거는 외접원의 중심이잖아. 여기 외심을 만약에 x, y라고 하면 여기의 길이 요 꼭지점 a까지의 길이와 외심과 요 꼭지점 b까지의 길이와 c까지의 길이를 같이 놓는 것도 같은 개념의 문제가 되겠지. 넘어갈게.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할 건데 직선의 방정식은 딱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건 딱 두 가지야. 뭐만 알면 되냐.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기울기를 m이라고 주어지고 기울기가 m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을 x1, y1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n이잖아. 근데 요 직선에서 x1, y1을 지난다고 하니까 요걸 대입하면 돼. y1은 mx1 플러스 n이 되고 n에 대해서 만약에 정리를 해주면 y1 마이너스 mx1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n에다가 다시 요거를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은 y는 mx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 이렇게 되고 이거를 좀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y 마이너스 y1은 mx 마이너스 mx1이니까 다시 정리하면 y 마이너스 y1은 m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된다. 따라서 기울기가 m으로 주어지고 지나는 점이 a는 x1, y1을 지난다고 하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근데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경우고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기울기가 나와 있지 않아. 기울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나는 두 점이 나와 있어. 그러면 만약에 a가 지나는 두 점을 a라고 하고 x1, y1이라고 하고 다른 한 점을 b라고 하고 x2, y2라고 하자. 그러면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는 뭘 기울인다 그래?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잖아. 이렇게 기울어진 정도지. 그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을 기울기라고 하는 거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따라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쓰고 얼마큼 변했는지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되지. x2에서 x1 빼고 분의 y2에서 y1을 뺀 게 기울기가 된다. 그럼 기울기가 이제 만들어졌어. 그럼 비기울기가 만들어진 건 첫 번째랑 똑같이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점이 한 점이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나는 이 두 점 중에 a라는 점을 지난다고 하면 y는 y-1은 y-y1은 기울기가 뭐야? x2-x1 분의 y2-y1 x-x1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어렵지 않지.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x절편이 a고 y축에 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은 x는 a다. 뭐 이런 건 몰라도 돼. 그러니까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얘기야. 몰라도 된다기보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x절편이 뭔지 알아야 된다. 절편이라는 말은 만약에 x절편이라는 말은
y가 0일 때 x의 값을 나타내는 걸 x절편이라고 하는 거고, y절편이라는 말은 x가 0일 때 y의 값을 나타내는 거를 말한다. 알겠어? 사실은 교과서에서 나온 문제 중에서 다시 나중에 정리를 하겠지만 요렇게 정리하면 돼.